안녕하세요. 프랑스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랄까, 우아하고 낭만적이고. 그런데 말이죠. 그 아름다운 언어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정복과 권력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프랑스어의 진짜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네 조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열의 9은 우리 조상은 갈리아인이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완전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은 갈리아인이라면서 왜 정작 그들의 언어인 갈리아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뜬금없이 정복자였던 로마의 언어, 라틴어가 프랑스어의 뿌리가 됐을까요? 정말 이상한 불일치죠? 이 언어적 미스터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볼까요? 시간을 아주 멀리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건 바로 로마 군단이 갈리아 땅을 밟으면서 시작됐거든요. 프랑스어의 가장 깊은 토대가 어떻게 다져졌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바로 그가 갈리아를 정복한 후부터 수백 년 동안 갈리아는 서서히 로마화 됩니다. 이게 그냥 땅만 뺏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식 도로가 깔리고 로마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했던 무기, 바로 언어가 갈리아 전역으로 스며들었죠.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쯤에는 갈리아 사람들이 원래 쓰던 토착어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때 갈리아에 퍼진 라틴어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막 문법 복잡하고 딱딱한 그런 고전 라틴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통속 라틴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길거리나 시장에서 군인들, 상인들이 실제로 막 떠들면서 쓰던 살아있는 구어체였던 거죠. 말하자면 스트리트 라틴어랄까요? 바로 이게 프랑스어의 진짜 직계 조상입니다. 자, 상황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한쪽엔 원래 쓰던 갈리아어가 있고 다른 한쪽엔 정복자의 언어인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아니 당장 먹고 살려면 라틴어를 써야만 했어요. 결국 권력과 기회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갈리아어를 그냥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건 언어의 완벽한 세대 교체였죠. 자,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집니다. 갈리아 땅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죠. 하지만 언어의 역사에서는요,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새 챕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라틴어라는 기본 재료에 온갖 새로운 향신료들이 막 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독특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같았달까요? 바로 이게 초기 프랑스어, 갈로-로만스어의 레시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주재료,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압도적인 양의 통속 라틴어고요. 여기에 로마가 망하고 나서 쳐들어온 프랑크족 같은 게르만 부족들의 언어가 뭐랄까 독특한 풍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희미하게 진짜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갈리아어 단어 몇 개가 고대의 흔적으로 살짝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가 역사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스트라스부르 서약이라는 문서에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서는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진짜로 입으로 말하던 그 새로운 언어, 즉 초기 프랑스어로 쓰인 거의 최초의 공식 문서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프랑스어의 출생증명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언어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세련된 프랑스어랑 같았냐? 에이, 전혀 아니죠. 아직 거리가 멉니다. 이때는 뭐랄까, 통일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지역 사투리들의 묶음 같은 거였어요. 특히 크게 보면 예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부의 오이러와 남부의 오크어로 나뉘었죠. 한마디로 프랑스는 언어적으로 쫙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투리 중에서 어떻게 딱 하나가 나라 전체의 표준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프랑스어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중앙 권력,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이 주도해서 만든 거죠. 이 흩어진 땅을 하나의 언어로 꽁꽁 묶어버리겠다. 바로 이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39년에 나온 빌레르 코트렉 혁명. 왕이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공식 문서는 라틴어 말고 우리 수도 파리에서 쓰는 프랑스어로 써. 이게 정말 결정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1635년에는요. 마치 언어 경찰 같은 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스즈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기관이 지금까지도 프랑스어의 공식 문법과 규칙을 딱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아니, 조상은 갈리아인인데 왜 라틴어에서 온 말을 쓰고 있는가? 이제 그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프랑스어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 역사적 레이어 케이크 같아요. 자, 맨 아래를 보세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게 깔린 층이 바로 켈트족의 갈리아어고요. 그 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두꺼운 베이스, 이게 바로 통속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게르만족의 영향이 토핑처럼 살짝 뿌려져 있고 마지막에 왕의 권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이 케이크를 반듯하게 잘라서 지금의 모양으로 딱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미스터리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0. 현대 프랑스어에 남아있는 갈리아어 단어의 수가 200개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수십만 개의 단어 중에 고작 200개라니. 이것만큼 갈리아인의 후예들이 왜 조상의 언어를 잃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겠죠. 결국 핏줄과 언어가 반드시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프랑스어의 역사를 보니까 언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복, 정치, 권력 같은 거대한 힘의 결과물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이 한국어는 어떨까요? 우리말은 과연 어떤 역사적 힘들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